집에서 경관절이 안 좋은데 허리도 같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동작으로 좀 따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점진적인 과부하가 필요하듯이 이런 맨몸 운동에서도 무게를 중량을 추가할 수 없으면 결국에 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버드독. 네. 그렇죠. 거의 버드독 맹신자들입니다. 버드독 하셔야 돼요. 근데 버드독 잘 하셔야 돼요. 교정 운동을 해서 불균형을 잡았다. 그렇다고 통증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너무 또 보디빌딩만 하신 분들은 이 운동 왜 하냐 뭐 이런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 보디빌딩만 하면 아픕니다. 그래서 기능성 운동 꼭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는 트레이너들이 있으면은 내가 내 몸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동작을 시키면 안 돼요. 이건 트레이너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많은 여성분들이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밸런스로스라고 하는 그 외반력?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힘이 좀 많이 생겨서 외반력이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 밴드를 이용해서 반대쪽 케이블을 걸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유는 전면에 대한 슬링 시스템을 쓰기 위한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냥 모범생 스타일이신데 네, 잘 따라오셨죠. 신데 버드독 또 하는 건가요? 설마? 네. 버드독은 근데 진짜 이게 왜 병원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엄청 좋은 것들인데. 자, 안녕하세요. 인두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허리 디스크 환자분의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운동 영상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운동 영상은 회원님이 직접 찍어주셨고요. 저희가 어떤 운동을 진행했는지 한번 운동을 진행하신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일단 측면에 대한 안정성 트레이닝으로 사이드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을 처음에 했었어요. 상체, 그러니까 우리 어깨 관절이라고 하죠. 어깨 관절에 대한 안정성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사이드 플랭크라든가 사이드 브릿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팔로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깨를 내려주고 밀어주는 그런 힘이 부족해서. 네, 힘이 부족해서 하실 때마다 어깨가 약간씩 조금 더 불편해서 옆구리에 대한 자극보다는 우리가 승모근이 너무 힘들다. 좋은 네. 운동이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폼롤러랑 이렇게 아예 누운 상태에서 몸을 수평을 띄울 수 있는 간격을 유지시켜 주시게.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한번 해보시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집에서 경관절이 안 좋은데 허리도 같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동작으로 좀 따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를 처음에 조금 발목 쪽으로 두게 되면 이제 더 힘들고 우리가 이거를 무릎 관절이라든가 혹은 그 무릎 관절보다 조금 더 아래로 두게 되면은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폼롤러의 위치 간격을 좀 더 무릎 쪽으로 위로 올리면 쉬워진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셔서 좀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뒤로 좀 넘길까요? 또 좌우측을 번갈아 지금 실시하셨네요. 역시. 네. 그래서 양쪽에 불균형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유난히 한쪽을 더 힘들어하셨고 처음에 한쪽에 대한 그런 옆구리에 대한 수축도 처음에 많이 못 느끼셨죠. 허벅지 외측이 아프다. 뭐 외측에 힘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허리가 좀 통편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서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가 그렇죠. 옆구리가 좀 꺼지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죠. 실제로 이분은 왼쪽에서 방사통을 좀 느끼시긴 했어요. 네. 네, 한쪽에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되는 쪽을 좀 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이드 플랭크 자세에서는.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갔죠. 난이도가 올라갔네요. 네. 이제 가벼운 이제 덤벨이라든가 혹은 저런 소르고 같은 캐틀벨을 이용해서 우리가 올라왔을 때 캐틀벨을 들어줌으로써 조금 더 외부 부하를 주는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하를 올려서 들어올린 상태에서 캐틀벨을 들어올리고 내려주면 단순하게 이제 버티는 것만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횟수를 정해주다 보면 그 시간만큼 버티더라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네요, 지금. 이때가 지금 재활 초기입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플로어 바닥 운동부터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분도 이제 방사통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웨이트부터 진행이 안 되고 바닥 운동부터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동작은 어떤 동작이죠? 지금 동작 이제 사이드 오블립 CC라고 하는 우리가 옆으로 앉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다리에 대한 이제 엉덩이 기능을 조금 확인해보기 위해서도 해보기도 하고요. 혹은 엉덩이 기능의 신장성 수축이나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기능을 이제 볼 때도 지금 엉덩이에 힘을 쓰고 버티면서 몸체를 들어 올릴 때는 아래 깔린 저 허벅지 외측으로 바닥을 꾹 누르면서 엉덩이 힘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 다리까지 들어주게 되면 조금 더 외전 근육이 더 활성화되겠죠. 아마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죠?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긴 했어요. 오히려 엉덩이 기능보다는 엉덩이 기능은 좀 굉장히 좀 좋으셨거든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좋은데 그냥 유지 능력 우리가 계속 어깨를 지탱하고 처음에 되게 잘하세요. 지금도 귀랑 어깨가 멀어지고 저기 만졌을 때도 딱 유지를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가 한 10초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집중력의 부재일 수도 있는데 혹은 우리가 계속 여기 아래쪽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깨 쪽에 신경을 못 쓰고 몸의 단단함을 좀 유지를 못 하시는 그런 시기로 했죠. 버텨주는.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엉덩이 늘려면서 버텼다가 올라가고 수축을 해서 우리 옆구리가 딱
몸의 일자가 될 수 있도록. 휴식선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사이드로 힙 힌지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이드 힙인지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뒤로만 힙을 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측면으로도 우리가 힙을 접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 머리 위로 뭐 물건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낸다든가 이때 한쪽 팔을 쓰게 되면 보통은 이제 사이드 힌지가 필요한 상태 그런 일상생활들이 많아서 사이드 오리스 자세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어깨에 대한 그런 손목이 손목을 아파하시네요. 손목과 어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손목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지지할 때 보통 손목이 아프다는 거는 우리가 어깨를 이제 충분히 눌러주지 못해서 그 하중이 이제 손목으로 갔을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가 블록을 사용해도 되고 그게 힘들면 이제 팔꿈치로 이제 받쳐서도 이제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할 때 팔꿈치로 이제 이렇게 갔죠. 손목이 좀 불편한 거.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견갑에 대한 그런 부재가 좀 있어서 좀 딱 보면 날개뼈가 튀어나와요. 그러네요. 지금 충분히 밀어내는 근육이 힘을 써주지 못하는 상태네요. 네, 여러 가지로 허리로만 오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다 보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네. 전체적인 근력 부족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오케이. 뒤에 또 어떤 동작이 있을까요? 이 동작에서는 이제는 진짜 딱 사이드 브릿지 자세죠. 그죠. 브릿지 자세까지로 하실 수 있는 근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세요. 충분하신데 다만 어깨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 자세를 많이 유지를 못하는 네, 형태를 취하고 엉덩이를 들어본 이유는 요추의 회전을 조금 더 보기 위함이었어요. 요추 회전이 나오는 걸 보고 버드독을 이제 한번 맞죠. 버드독에서 이제 저 폼롤러를 쓰는 이유는 그동안 맨바닥에서는 좀 많이 하셔서 안정성을 네, 좀 올라간 상태인 거고 우리가 조금 더 불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폼롤러에서 이제 엘보 서포트를 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버드독은 응용 동작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불안정성을 좀 강화시켜서 운동을 하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회원님도 폼롤러에 이제 양 팔꿈치를 갖다 대서 흔들리죠. 지금 팔꿈치가 계속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얘를 밀어낼 수 있는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교차로. 그래서 일단은 바로 손을 뗄 수는 없어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다리만 뻗어주기만 해도 요추의 그런 회전을 계속 유도할 수 있어서 원래 회원님이 다른 운동을 하셨었나요? 뭐 여러 가지 운동센터를 많이 다니시긴 하셨는데 여쭤봤을 때 몸통에 대한 이런 안정성 트레이닝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어지지가 않았군요. 네. 딱 하나에서 끝나버린. 네, 어떻게 보면은 큰 것만 보고 작은 것들을 좀 놓치기 좀 쉽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우 중에 상체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과 그리고 몸통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느끼셨던 거는 하지의 그냥 방사통 같은 경우인데. 팔을 들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션과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 진행 단계랑 다시 낮추는 단계를 굉장히 좀 빠르게 전환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점진적인 과부하가 필요하듯이 이런 맨몸 운동에서도 무게를 중량을 추가할 수 없으면 결국에 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맨몸 운동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래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를 이제 낮췄다 올렸다를 잘 지금 반복해 주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운동하셨던 것 같아요, 이날은. 네. 버드독까지 해서 이날 했던 거는 이제 측면에 대한 안정성, 엉덩이에 대한 인지, 그리고 요추 회전에 대한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버드독 동작까지. 이 정도 운동만 하셔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근데 분명히 자세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서도 허리가 아프다. 하면서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면은 분명히 자세가 잘못된 거니까 본인의 자세를 한번 찍으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버드독 같은 경우는 회전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허리라든가 등에 이제 작은 굴러가기 쉬운 것들을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면은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때가 이제 수업을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 상황이 그 스튜어트 맥길 박사라고 하는 그 맥길 선생님. 네, 운동 방법 중에 이제 빅3라고 하는 동작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맥길 컬업이라고 하는 동작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작을 알려드리고 수업을 못 나오는 동안 안정성 트레이닝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가운데 찬 저 벨트는 코어 벨트라고 해서 우리가 복강내압이라고 하는 복부를 부풀리는 그런 호흡을 할 때 피드백을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강내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횡격막 호흡을 통해서 깊은 호흡을 들이셨을 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복부에 압력이 생기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허리의 안정성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벨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는 벨트고요. 복강 내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에 뭔가 이런 단단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비싸니까요. 저희 고무줄 이용하세요. 고무 밴드를 묶어서 내가 호흡을 들이셨을 때 밴드를 그냥 사방으로 내가 배만 내민다는 느낌이 아니고 배도 앞으로 옆구리로 늘어나고 등에서도 우리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데서도 약간 좀 타이트함이 느껴지는 복부에 있는 그런 횡격막 호흡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조금씩 앉은 자세에서도 연습해보고 선 자세에서도 연습해보고 가장 쉬운 건 누운 자세겠죠. 일단은 그래서 허리가 가장 부하를 덜 받는 자세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복강내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가 재활운동이나 뭐 이런 교정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는 설득이 반입니다, 솔직히. 이걸 이해시키고 이해시킨 걸 토대로 이분이 운동을 해야지 운동 효과가 나는 거지. 그냥 이 운동하면 허리가 좋아져요 이런 운동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몸에 맞게 어떤 운동을 해야 좋아질지 이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 회원님이 그걸 잘 따라하셨을 때 효과가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저희는 설명드리는 편이고요. 많은 시간 굉장히 한 반쯤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운동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잘 이해하셔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 효과가 더 좋은 겁니다. 지금 뭐를 또 지도하고 있냐? 이제는 사이드 사이드 플랭크. 플랭크에서 그래서 이제 롤이라고 하는 동작을 이어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사이드 플랭크 결국에는 지금 뭐 왼쪽이 안 좋다고 해서 왼쪽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반대쪽도 그렇죠. 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죠. 그래서 그냥 우세할 뿐인 거지 결국에 뭐 내가 사이드 플랭크를 왼쪽만 계속 하고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우세하거나 혹은 그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우세하거나 이럴 뿐인 거라서 결국에 두 개의 이제 갭을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성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좋은 말이에요. 갭을 줄여나간다. 네. 네. 둘이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불균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 다리를 꼬은다고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통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왼쪽에 대한 안정성과 오른쪽에 대한 안정성이 큰 차이가 날수록 통증이 생길 확률이 더 커지거든요. 오히려 양쪽 다 약하면 통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이드 플랭크하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는 그 몇 개의 이제 빅3 중에 사이드 플랭크까지 한 거고 이제 세 번째로는 버드독. 버드독. 네. 그렇죠. 거의 버드독 맹신자들입니다. 버드독 하셔야 돼요. 근데 버드독 잘 하셔야 돼요. 네. 버드독 할 때 이런 보상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보상작용이 일어나서 허리가 말린다든지 뭐 다른 데 힘이 들어간다든지 어깨가 죽는다든지 이런 보상작용이 일어나면은 버드독을 하나만 하니까 버드독을 잘 숙지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나온 운동들을 대부분 길게는 안 시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플랭크라든가 사이드 브릿지라든가 뭐 버드독이라든가 그 최대로 많이 시키면 대부분 10초. 우리가 10초가 넘어가서 더 오래 버티게 되면 사실 차라리 난이도를 올리는 게 낫습니다. 네, 뭐 더 불안정한 데서 한다든가. 저도 버드독 10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10초에서 뭐 이제 불안정하게 이제 밸런스 패드를 댄다든지 뭐 폼롤러를 댄다든지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동작은 베이비 겟업이라고도 하고 케틀벨 안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깨를 밀어주는 안정성에 대한 그런 기능이 떨어졌잖아요. 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케틀벨을 잡은 상태에서 복강냅을 유지하고 팔을 밀어준 상태에서 밀어내네요 지금. 밀어내면서 이제 몸통을 돌려서 회전을 주고 들어가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항상 쿵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에 대한 수축력을 유지하면서 마치 개미 머리 위에 내가 천천히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니면 혹은 얇은 유리판 위에 내가 천천히 들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표현할 때 보통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하고요. 혹은 이제 집에 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왔을 때 살금살금 이제 들어가. 기어 들어와서 먹는 느낌으로 운동하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에 조절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그런 통증이라든가 보상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보시면 빨리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조절 능력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조절 능력 키울 때는 조금씩 이제 운동 템포를 좀 가져가면서 하시는 게 효과적이죠. 저 엎드려 계신데? 네, 이제 이거는 JNS라고 하는 다이나믹 뉴로머스큘러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체코의 이제 신경계 물리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애 발달 주기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런 서포트, 우리가 바닥을 지지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자세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지금 밀어내는 기어가기 전이나 혹은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손을 앞으로 뻗을 때 나오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발달 주기로 친다면 지금 한 3개월? 네, 3개월 정도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모션인데 못 하세요. 굉장히 막 힘들어 하시고. 벌써 뇌가 이 기능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죠? 엄청 힘들어 하시죠. 손을 뻗지도 못하고 지금 지지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고 지지 능력이 좋아져야지 몸통에 대한 안정성 트레이닝을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점진적 과부하를 줄 수 있는데 이미 뭐 맨몸이라든가 그런 상태에서는 그 몸통 능력이 더 좋은 편이셨어요. 그래서 더 이제 점진적 과부하를 줘서 일상생활에서 앉아 있거나 이런 시간이 되게 길게 되면은 그만큼 더 이상의 부하에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데 재활운동이라는 테두리 안에 어떻게 보면 교정운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교집합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교정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필요에 의해서는 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는 사람이라면은 교정이라든가 뭐 재활이라든가 이런 표현 단어를 쓰기가 조금 껄끄럽거나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서라도 일상생활의 그런 패턴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걸 써야죠. 그렇군요. 네, 교정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표현이군요. 교정이라는 운동 자체가 설득입니다. 말 그대로 교정운동을 한다. 교정운동을 해서 불균형을 잡았다.
그렇다고 통증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많은 교정 운동 이제 뭐 체형 교정 센터가 많잖아요. 근데 과연 골반이 틀어져서 아플까요? 아니죠. 골반이 틀어져서 아픈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해야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설득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불균형과 협응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지 뭐가 틀어져서 아파요라는 표현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배우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저희가 그죠. 일단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긴 하죠. 그러니까 많은 센터들에서 뭐 특정 근육에 대한 걸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듣고 오신 분들은 이제 그렇죠. 저 골반이 틀어져서 아프대요 라고 굉장히 많이 이제 문의를 하잖아요. 근데 거북목이어서 아프대요, 골반이 틀어져서 아프대요, 그런 거보다 본인이 이제 가진 여러 가지 기능적 부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디가 틀어져서 아프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운동하고 있네요, 이거.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 이때 다이어트 중이었나 봐요.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 몸이 없네요. 네. 지금 나오는 이 버르독이 거의 끝이라고 거의 생각하셔도 되긴 해요. 여기서 이제 뭐 더 나아갈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제 뭐 여기 위해서 이제 뭐 보수를 올려놓는다든가 그렇죠. 밸런스 패드 가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서커스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요 위에다가 보수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니, 전 바닥에서 좀 잘. 바닥에서. 요 위에서 이제 뭐 보수라든가 밸런스 패드도 올려놔서 더 가긴 해도 되는데, 그 이상 가면 이제 서커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뭐 선수들의 퍼포먼스 향상, 기능 향상을 위한 그런 트레이닝이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추 중립을 이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피드를 주기 위해서 이 요가 블록을 올려놓고 덤벨을 잡아줌으로써 몸의 회전을 더 유도해봤어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가 블록이 떨리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힘든 동작이에요, 생각보다. 요가 블록을 지금 올리고. 가리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 앵글이 별로 안 좋았어. 찍어주신 거라서 제가 여기다 해놓으신지를 몰랐어요. 네. 자, 뒤에 한번 가보면은 반대쪽은 보이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걷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팔을 당겨오고 반대쪽 손을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추진력을 얻잖아요. 우리가 한쪽 어깨에서 밀어주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쪽에서 당겨오는 힘을 쓰게 되면 반대쪽 어깨는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패턴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디빌딩식의 그런 덤벨로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회전을 주면서 당겨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디빌딩만 하면 아픕니다. 그래서 기능성 운동 꼭 해주셔야 돼요. 너무 또 보디빌딩만 하신 분들은 이 운동 왜 하냐 뭐 이런 분들 많을 텐데 아니에요. 기능성 운동은 다른 운동입니다. 하나의 고립된 운동이 아니라 협응된 운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라 꼭 배워두시면은 써먹기 좋으니까요.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는 트레이너들이 있으면은 꼭 한번 지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경험해봐야 돼요. 재활 운동이나 교정 운동 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내 몸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동작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그러니까 모르는 동작을 지도한다? 이건 트레이너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보면은 재활 운동을 저희가 직접 해본 걸 토대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버드복의 끝판 동작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웨이트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네, 거의 웨이트로 넘어갔죠. 이게 지금 반 웨이트잖아요. 지금 웨이트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플로우 운동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맨몸 운동 같은 경우를 전진적 과부하를 계속 통해서 일상생활이 생각보다 우리가 부하 수준이 되게 높거든요. 우리가 웨이트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부합력 값을 줄일 수 있게, 일상생활보다 더 강력한 몸을 만들 수 있게 웨이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두차. 네, 기회가 우두차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는 이제 슬링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연결해주는 슬링이 하나 있고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해주는 슬링이 하나 있고, 그 뒤에도 똑같은 식으로 우리 몸에는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전면과 후면에서 연결해주는 슬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쪽 다리가 지지하는 동안 몸을 반대쪽으로 회전을 할 때 몸을 비틀어서 꺾는 게 아니고 유지해놓은 상태에서 가져오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발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좋으신 편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예 인지가 안 됐다고. 발가락 조차를 이제 아예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시는 걸 몰랐죠. 엄지발가락 따로, 나머지 네 발가락 따로. 우리가 허리 아프다 그래서 허리만 보면은 허리가 절대 안 나아져요. 전체적으로 이제 비선형적으로 모든 몸을 봐야지 이 사람이 몸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혼자세에서도 이제 오도참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앞쪽에 지지하고 있는 쪽에 대한 발에 대한 인지 훈련과 엉덩이로 버티고 있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많은 여성분들이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밸런스 포스라고 하는 그 외반력?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힘이 좀 많이 생겨서 외반력이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 밴드를 이용해서 반대쪽 케이블에 걸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제가 반대쪽으로 줬잖아요. 네. 이 이유는 전면에 대한 슬링 시스템을 쓰기 위한 거예요. 안으로 모으는 힘을 쓰게 되면 안으로 더 집어넣지는 않겠죠. 이걸 완전 끌고 왼쪽으로 가지고. 밀겠죠. 무릎을 안쪽으로 너무 집어넣어서 무너지는 힘까지는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 내전근에 대한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반대쪽에 대한 이런 몸통에 대한 힘과 함께 내전근에 대한 그런 활성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어하시는데? 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지금 잘 무릎이 잘 버티고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피드를 드리면 굉장히 잘 따라오세요. 그냥 모범생 스타일이신데
네, 잘 따라오셨죠. 신데.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못 지켜지는 것들이 좀 이렇게 업무가 좀 많긴 하셨어요. 업무가. 그래서 이게 꾸준함이 중요하신데 솔직히 운동 많이 못 나오셨어요. 예, 많이 못 나오셔서 너무 바쁘세요. 너무 하는 일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바쁘셔서 조금 더 나았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저희는 남아 있습니다. 버드독 또 하는 건가요? 설마? 네. 버드동은 진짜 잘해요. 지금 보셨죠? 매 세션에 항상 버드동을 있어요. 마무리는 항상 버드동. 저희 버드독 신봉자들입니다. 네. 뭐 첫 번째 버드독을 하든가 두 번째, 세 번째 버드독을 하든가. 네. 영상이 없는데 캡을 당겨오면서 버드독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아, 네. 그렇죠. 케이블 앞에 걸 당겨오면서 네, 당겨오면서. 거의 뭐 버드독이 네. 이렇게 응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동작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트레이너들이 버드독만 시키면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뭐 버드독의 다양성을 얹어주면 재밌게 또 트레이닝 할 수 있으니까요. 보고선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당겨오는 버드독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몸통을 오히려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 다리로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당겨버리면 우리가 오른쪽을 더 밀어내는 힘을 쓰면서 이제 몸을 유지해야 되겠죠. 오늘은 거의 대부분 웨이트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슬로우 운동까지의 이제 찍어놓은 영상을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웨이트가 좀 나오나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데드리프트 오. 하시고 오버헤드 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네, 그렇죠. 오버헤드 프레스 아주 중요하죠. 아. 웨이트에서 등을 조금 더 잡는 그런 케이블 운동을 좀 진행했던 것 케이블로. 같아요. 네. 케이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아주 저항도 좋고. 케이블이 저항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좀 재활 운동에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병원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도 회사에 있을 때 한국전자 근무교육 방송센터 있을 때 케이블 머신 좀 하나 꼭 넣어달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넣어준대요. 웨이트장이라고. 저희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여기도 진짜 엄청 좋은 것들인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재활 리뷰를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2탄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